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 박미라입니다. 3월 11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추가 랠리가 이어지면서 주간 기준으로 2% 이상씩 올랐습니다. 고용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시장에 호재가 됐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은 북한발 리스크에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이 그 리저브가 시작되면서 북한이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 1% 이상 빠지기도 했지만 오후장 갈수록 낙폭을 줄여지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3월 11일 월요일 시장 1시 구간 시장 흐름부터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현재는 2002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2000선에 출발한 이후 대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1982포인트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기관과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면서 2000선은 회복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급 살펴보면 오늘 기관의 매수가 강합니다. 현재 투신과 국가 지자체에서 사주고 있는데요. 현재는 기관 쪽에서 2,000억 넘게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쪽에서 1,480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도 소폭이나마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2.89포인트 하락한 540.21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초가 플러스로 출발했지만 북한 리스크에 10포인트가량 빠지면서 532포인트까지 밀리기도 했죠. 다시 낙폭을 줄여지면서 540선을 중심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수급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역시 유입되고 있습니다. 기관이 56억 원, 외국인이 67억 원 매수세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개인 쪽에서 124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보겠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발 호재로 상승세로 마감했는데요. 다우지수는 나흘 연속 최고치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 0.47% 상승하면서 14,397포인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스닥 지수입니다. 역시 강세 이어가면서 강보합에 마감했죠. 3,244.37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 흐름도 점검해보겠습니다. 역시 강보합에 마감하면서 0.45% 올랐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흐름이 중요한데요.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4개월 만에 장중 1,100원대에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상승폭을 줄면서 8월 20전 상승한 1,098원 5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간략하게 시장 흐름 살펴봤고요. 전문가와 함께 오늘장 진단하는 시장 중계석이 이어집니다. 네,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벤트가 많은 이번 주 첫 거래일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현재 보합권으로 낙폭을 많이 줄였는데요. 무엇보다 환율이 10원 가까이 급등하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장 체크 포인트부터 정리해볼까요? 일단 오전장에서 좀 하락의 폭이 좀 커져서 많이들 또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대북 리스크 부분에서 키 리졸브 훈련이 진행이 되면서 이러한 부분 좀 영향을 받았던 것 같은데 잘 우리가 좀 냉정하게 수급적인 부분을 잘 판단을 해봤다면 좀 과도하게 빠지는 면을 좀 우리가 좀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반등은 사실은 빠지는 구간에서 예상을 했었고 오히려 일전에 이제 우리가 전략적인 부분을 항상 말씀드릴 때 2,000포인트가 이탈됐을 때 어떠한 뭐 연휴에서건 간에 2,000포인트가 좀 이탈이 되는 지금 현재 그런 유동성의 흐름이 장세의 흐름이기 때문에 현재 2,000이 이탈되고 나면 항상 좀 빠르게 좀 복원이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월 달에도 그랬고요. 어제 전일에도 장중에 좀 2,000포인트가 이탈이 됐다가 회복이 되는 모습.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상당히 하락폭이 좀 컸었다가 그 부분을 다 거의 다 만회를 시켜주는 그러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수급적으로도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1,400억대 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도의 강도는 조금씩 약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기관이 지금 2,000억 정도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오늘은 좀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에 의해서 지금 한 1,800계약 정도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1,500억 정도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지방 쪽에서의 그러한 매수세가 강하게 좀 유입이 되면서 지수가 반등을 좀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가 0.5% 상승 구간을 좀 유지를 해주면서 자동차를 주로 해서 지수의 하락을 견인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좀 만회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의 다른 자동차 쪽에 민감주가 움직이지 못할 때 움직이는 섹터들 지금 현재 구분되어 있는 부분을 이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제약이라든가 음식료라든가 이런 섹터들이 또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업종별로 좀 살펴보면 외국인 같은 경우 전기전자와 자동차, 운수장비 주축으로 해서 뭐 화학업종,
그리고 금융 섹터 이러한 쪽을 매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업종을 다 매도를 하고 있고 매수하는 쪽은 유통 섹터와 통신 섹터 이렇게 좀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업종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운수 창고, 해운 쪽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업종을 좀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기전자 쪽을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오늘도 뭐 가장 특징적인 눈에 띄는 그러한 뭐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 섹터에 대해서도 기관의 매수가 좀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0.5% 정도 마이너스 구간인데 장중에 뭐 2%까지도 거의 하락을 했었다가 많이 만회가 된 모습입니다. 장중에 잘 조정을 받은 모습이고 빠르게 또 회복을 시켜주는 모습이 향후에 뭐 긍정적인 모습을 그 시각을 좀 가질 수 있게 하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외국인 기관이 같이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딱히 이제 코스닥 쪽에 좀 강한 흐름은 이제 안철수 쪽의 그런 뭐 테마 쪽의 흐름이라든가 그리고 바이오 쪽이라든가 이러한 쪽에 그리고 엔터주가 그래도 강세를 좀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모바일 게임주 중에서도 종목별로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특징적인 오늘 업종을 좀 보면 일단 전기전자 쪽에서 SK 하이닉스 이러한 종목과 삼성전자가 0.5% 정도 상승을 유지를 해주면서 지수의 하락을 좀 방어를 해주고 있는 그러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화장품 관련 카지노 쪽 지금 현재 뭐 한국콜마라든가 코스맥스 이러한 종목들과 카지노 관련해서 파라다이스, 뭐 GKL 이러한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제약이라든가 바이오 쪽도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음식료 쪽, 통신 쪽 이러한 특징적인 업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같은 경우는 뭐 갤럭시 S4 출시 임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관련한 부품들이 어느 정도 또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일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목요일날이 거의 좀 어느 정도는 우리가 또 추격해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조정 시에는 뭐 매수가 가능하겠지만 오늘 장 초반에 약간의 조정이 나올 때 그럴 때는 좀 가능했다고 보고요. 오히려 지금 이 IT 쪽에서는 뭐 SK 하이닉스나 LG전자, LG 디스플레이 이런 쪽이 더 관심이 가지고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화장품 쪽 여전히 뭐 중국 소비 관련한 쪽 그리고 카지노 관련 쪽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제약 바이오 쪽 한미약품이 여전히 신고가, 종근당도 신고가를 형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줄기세포 관련해서 뭐 차바이오엔이라든가 메디포스트 이러한 종목들도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상승의 폭은 강하지 못하지만 저렇게 잘 지켜주는 모습 자체가 상당히 강한 흐름이라고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음식료 쪽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제 중국의 그러한 도시화 정책과 관련해서 추후에 결국에는 소비 관련 쪽으로 연결이 되면서 이러한 음식료 쪽도 그러한 쪽과 연관을 지어서 무관하지 않은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쪽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통신 쪽에 대해서도 그동안 이제 LTE 쪽에 대해서 어떤 투자를 계속 해왔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회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원년이 되지 않을까. 2013년도가 앞으로 그러한 그 투자 자체가 약간 서비스가 좀 줄어들게 되고 마케팅 비용 자체가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서 그러한 ARP가 증가를 하게 되는 가입자랑 매출액 자체가 좀 증가하게 되는 그런 부분. 그래서 앞으로 더욱 수익성은 좀 개선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지금 신고가, 52주 신고가 형성을 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특징적인 종목으로는 SK 하이닉스, 그리고 코스맥스, 한국콜마, 한미약품, 음식료에서 뭐 대상, 그리고 SK텔레콤 이러한 뭐 종목들을 특징 종목으로 좀 잡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전략적인 부분은 사실은 일전에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번 주에는 주가의 어떤 탄력적인 상승보다는 좀 갇혀있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줄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뭐 대북 리스크도 있고 이번 주에 또 옵션 만기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해외 시장의 영향보다는 국내 그러한 이벤트에 의해서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외 시장은 너무나도 지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한 번의 국내 시장은 좀 디커플링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구간으로 판단이 들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중국에는 어떤 커플링이 다시 진행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전략적인 부분은 2000 이하가 지수가 깨지고 내려왔을 때는 우리가 항상 다시 한번 그러한 저점 매수에 조율을 해봐야 되는 그러한 구간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번 주 이제 옵션 만기 전까지 계속해서 앞으로 이러한 종목별로의 대응이 더 가능한 그러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추후에 우리가 이제 이러한 대형주나 이런 쪽을 바이앤홀드 전략으로 갈 때는 제가 지수의 그러한 지표를 좀 정해드리면 2050포인트가 우리 시장이 강하게 돌파하고 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때는 그때는 대형주들을 바이앤홀드하는 그러한 전략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현 구간에서는 역시 2000포인트에 대한 어떤 지지력 테스트라든가 이탈되면 또 복원되는 그러한 흐름들이기 때문에 2000이 좀 이탈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때는 또 그러한 민감주들을 서서히 또 분할해서 매수하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심 가져야 되는 섹터 같은 경우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뭐 제약이나 헬스케어라든가 뭐 IT 부품 쪽도 여전히 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중국 소비 관련 중국 쪽에 많이 더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로 해서
일단은 우리가 이번 주 옵션 만기가 끝나는 시점 그리고 대북 리스크가 어느 정도 완화되는 시점까지는 그러한 매매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추후에 2050포인트가 넘어서 돌파되고 갈 때는 그때는 대형주들을 더 바이앤홀드 전략으로 물론 그때도 코스닥 시장도 상당히 좋다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시장에 대한 시각에 있어서 긍정적인 면은 그대로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IT 종목들 반등이 나오면서 지수 추가 하락은 막아주고 있다라는 분석이었고 중국 소비 관련주 관심을 갖고 대응해보자라는 전략까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이었고요. 이어서 오늘 하루 어떤 종목 문의가 많았는지 증권사 연결해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HMC투자증권의 김관수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하루 어떤 종목 문의가 가장 많았습니까? 네, 오늘 장중에 잠깐의 출렁임이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네. 갑자기 매도세가 확대되면서 주가가 많이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대형주 중에서 조금 눈에 띄었던 종목이 LG전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LG전자는 이미 주가가 PBR 1.1배 수준으로 강한 하방 경직성을 가지고 있는 구간대까지 밀려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런 주가의 장중 출렁임에도 큰 반응이 없이 견조한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최근 이런 LG전자가 그 스마트폰 부분에서 어느 정도 그 판매량이라든지 수익성 부분에서 개선되는 추세가 이어가고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쳐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그 TV 부분에서의 수익성이 다소 악화됨과 반해서 스마트폰에서 상당히 그 선전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기 시작하는 과정에 좀 올라서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그 성공적인 런칭을 했었던 옵티머스 G 플랫폼이 그 기반이 어느 정도 그 후속작들이 연이어서 출시되면서 어느 정도 그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 위치에 다다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현재 최근 들어서 그 주가가 PBR 1.1배 수준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느 정도 주가가 하방 경직성을 가질 수 있는 구간대에서 지금 움직임이 포착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과거에 그 개선되었던 그 주가 추세보다는 다소 좀 더 그 상방향으로 움직임이 좀 더 여유가 있을 것이라는 좀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요. 현재 그 일봉상이라든지 주봉상 차트를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주가 흐름이 박스권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8만 원을 크게 돌파하지 못하고 한동안 작년 7월 이후부터 해서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좀 박스권에서의 흐름이 답답한 흐름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다행인 것은 최근 들어서 그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은 이런 그 PBR이라든지 그 밸류에이션 가치에 대한 그 기관들의 그 러브콜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외국인들이 그 매도와 매수를 좀 반복해 가면서 조금 시장에서의 이런 LG전자에 대한 주가 흐름을 조금 방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행히 오늘은 지금 외국인의 매수세와 기관의 매수세가 함께 이어지면서 주가가 견조한 흐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봉상으로 지금 21선에 걸쳐 있습니다. 한 차례 지금 그 6만 원대, 7만 원대의 바닥을 한번 확인을 하고 주가가 한 달째 그 상승을 이어간 다음에 어느 정도 물량 소화 과정에서의 그 풍부 과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2주째 지금 21선에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되어지고 있고요. 다만 월봉이라든지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20주선, 20월선을 가볍게 받치고 조금 더 추가 상승이 가능한 구간대로 올라섰다는 부분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목표 가격은 현재 짧게 좀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봉상으로 약 120주선이 놓여있는 8만 원 정도 선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계속해서 여기서 눌림목이 발생했었던 8만 원 가격대를 안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겠고요. 1차 목표 가격은 8만 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 가격은 일봉상으로 21선과 그 다음에 61선이 좀 훼손되어지는 구간인 7만 5천 원을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에서 대응이 가능해 보입니다. 오늘 장중 변동폭은 컸지만 현재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 LG전자 현재까지 접근 가능하겠다라는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추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예, 추천 종목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LG디스플레이를 한번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지난주에는 삼성전자와 샤프의 그 이슈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 반향을 일으켰다고 하면 오늘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은 최근 그 애플의 주가 급락에 맞물려서 LG 디스플레이도 같이 주가가 어느 정도 좀 급락을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완화되고 애플발 그
그 안 좋은 이슈들이 어느 정도 좀 소화가 되면서 이제는 디커플링으로 흐르지 않느냐 하는 이제 시각에서 좀 더 주가의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되어지는 그 LG 디스플레이를 한번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그 애플의 주가에 계속되는 급락에도 불구하고 서플라이 체인 내에 속해 있는 현재 그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을 그 받았고 29,000원대에서 조정을 받았고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3만 원대까지 안착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도 외국인 기관의 투자가 쌍끌이 매수가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도 그 순환에서 그 주가의 긍정적인 흐름을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애플에 대한 그 영업이익도 그 최근 들어서 그 애플에 대한 영업이익의 의존도도 그렇게 절대적이지 않음을 1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증명을 해주면서 주가도 긍정적인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좀 체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영업이익 기여도로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되어지는 그 TV 패널 출하량도 마찬가지로 그 수익성의 양호한 흐름을 기록하고 있어서 LG전자라든지 LG전자에서 나오고 있는 그 옵티머스 G 프로라든지 아마존의 킨들파이어 같은 이런 제품군에서도 그 오더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역시 그 LG 디스플레이 뛰어난 원가 경쟁력과 그리고 현재 그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나서 1분기부터 빠른 실적이 회복되는 밸류에이션적인 매력 두 가지가 좀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다가 계절적인 비수기가 어느 정도 겨울에 마무리되었고 2분기부터는 좀 더 본격적인 그 성수기에 진입하는 그런 그 과정을 봤을 때 현재 주가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1차적으로 제가 제시해드렸던 목표 가격이 35,000원이었습니다. 근데 벌써 32,000원까지 주가가 끌어올려지고 있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되어지고 있는데 오늘 금일 추천드린 목표 가격은 4만 원을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가격은 21선이 훼손되어지는 3만 원 정도 선, 61선이 훼손되어지는 3만 원 정도 선을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 매도 가격은 현재가에서 대응 가능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되는 LG 디스플레이 4만 원대까지 홀딩해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의 김관수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인 K-리졸브 연습이 시작된 오늘 북한은 정전협정이 백지화됐다며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정밀 핵 타격 수단들이 만반의 전투태세에 들어갔다고 주장하며 남북 간 적십자 채널인 판문점 직통 전화를 차단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인 K-리졸브가 오는 21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유럽연합은 이날 외무장관 회의에서 북한의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앞서 EU는 북한에 대한 자산 동결과 은행 개설 불허 등 이미 광범위한 금융 제재를 내놓은 만큼 이번에는 핵 관련 기술 수출 금지 조치가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이탈리아의 신용등급을 A-에서 트리플 B+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피치는 이탈리아의 경기 침체가 유럽에서 가장 심각한 편이며 올해 국가 부채 규모가 130%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탈리아 총선 결과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아 수준의 안정적인 새 정부가 구성될 가능성이 낮다고 강등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평균 실업률이 7.7%로 전월 대비 0.2%포인트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08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한편 지난달 신규 일자리는 23만 6천 개 늘어 시장 예측치인 16만 개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오늘장 이슈 점검해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NH농협증권의 이아람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북한발 리스크로 코스피 지수가 2,000선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된 시장의 악재긴 하지만 또 간과할 수 없는 재료이기도 하죠. 단기적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네, 전통적으로 북한 리스크는 증시 단기적인 영향에 그쳤는데요. 국지적 충돌이 발생해도 대부분 당일 조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좀 다른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북한은 11일부터 정전협정 효력을 전면 백지하겠다고 밝혀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전과 달리 장기화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 역시 이전보다 다소 크게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북한의 강화된 대납 위협이 실질적인 물리적 충돌로 연결된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북한 리스크에 따른 주식시장 조정은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오늘 외환 시장 흐름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북한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10원 가까이 오르기도 했죠. 이렇게 외국인의 자금이 일본으로 향하면서 엔달러 환율은 96엔대를 돌파하기도 했는데 추가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는지 엔화 흐름도 짚어봐 주시죠. 네, 미국 고용지표 호조와 주가 상승으로 엔달러 환율이 3년여 만에 처음으로 96엔 선위로 고점을 높이는 등 가파른 하락 흐름이 재개되면서 달러와의 상승 압력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미국 지표 호주의 이탈리아 신용등급 강등 등 유로존 불안이 겹치면서 글로벌 달러도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반면에 일본은 양적 완화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엔화 약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단기간에 엔화 가치가 달러당 100엔까지 빠르게 올라가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달러 강세 기조 때문에 일시적으로 엔화 약세 요인이 커졌지만 다음 달에는 ECB나 BOE 등 유로존에서 양적 완화 정책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고 수급상으로도 3월 말 결산을 앞두고 일본으로 송금 확대에 따른 엔화 수요가 커질 수 있어 엔화의 약세 추세는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네, 이번 주 대내외적으로 이벤트가 많습니다. 먼저 살펴봐야 할 이슈부터 점검해보죠. 네, 이번 주에도 다양한 국내외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미국의 시캐스터 제협상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 선물옵션 동시만기인 쿼드러플 위칭데이 등 굵직한 국내외 이벤트들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키 리조브와 독수리 훈련이 예정되어 있어 북한 리스크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외 이번 주 발표되는 경제 지표로는 13일 미국의 2월 소매 판매와 14일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15일 산업생산과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소비자 신뢰 지수 등에 관심이 필요합니다. 네, 자 그럼 새 정부 들어서 처음 열리는 금통위인데요.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떤지 그리고 선물 옵션 만기에 대한 전망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쿼드러플 위칭데이와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 14일이 가장 중요한 날로 평가되는데요. 3월 만기 지수 선물과 6월 만기 선물의 차이인 스프레드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대부분의 매수 차익 잔액이 롤오버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쿼드러플 위칭데이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결정이 예정되어 있는데 부정적인 금융 이벤트가 발생하거나 한국 경기가 다시 둔화하지 않는다면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하되기는 쉽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네, 앞서 조종시 저가 매수 기회로 접근해보자라고 하셨는데요. 자세한 오후장 투자 전략 궁금합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최근 미국 다우 증시가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글로벌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내 증시의 디커플링 현상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주 코스피 지수는 중국 전인대 개막으로 중국 정책 기대감이 높아지며 주 초반 2020포인트 선까지 상승했지만 주 후반 북한이 판문점 남북 직통전환 단절을 발표하는 등 북한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2000포인트 선에서 약보합세로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인 쿼드러플 위칭데이 등 굵직한 국내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어 주식시장에 높은 변동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기보다는 일단 관망세를 유지하면서 향후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지만 지수 하락폭이 확대될 경우에 연기예금을 중심으로 한 기관 매수세가 증가하면서 지수의 하반 경직성을 지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2000포인트 이하에서는 저가 매수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NH농협증권의 이하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구체적인 시황과 오후장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 연결돼 있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주말 미국에서는 호재가 있었습니다. 실업률이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서 뉴욕 증시 랠리를 주도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 미친 영향 크지 않지만 글로벌 이슈도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어떤 재료들이 있었나요? 미국에는 2월 실업률이 이제 7.7%가 됐죠. 가장 낮은 4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매주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줄어드는 모습이 결국 실업률을 낮춰주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지금 고점 논란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루비니가처럼 닥터둠으로 유명한 루비니가 올해 말 증시 충격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소매 매출이 줄어들면서 기업 실적이 좀 안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지켜봐야 될 문제고요. 다만 미국 실업률이 7.7%라는 것이 개선은 됐으나 이게 정상치는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고용의 개선에 비해서 경제 성장률이 보조를 맞춰주지 못하고 있어서요. 이 문제가 지금 미국에서는 약간 신중을 기하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장이 상승을 했지만 6시 넘어서 피치가 이탈리아 신용등을 강등해서 신용등 강등이 오늘 밤 유로존이나 미국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좀 확인해 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시티은행에서는 22가 이르면 올 4월에 추가 부양책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0.25bp씩 2번 정도 내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 금리라보다는 예금금리 마이너스로 가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미국장 영향을 전혀 못 받고 있는 우리나라죠. 우리나라는 지금 북한발 리스크로 인해서 좀 시장이 약간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수급적으로 보면 외국인이 1,500억을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도 680억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기관이 2,190억을 사주면서 시장을 받쳐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매수가 1,690억 정도가 시장에 유입되는 모습입니다. 아침 한때 북한발 악재로 인해서 지수가 거의 22포인트 정도까지 빠졌다가 다 되돌리는 모습인데 추가적 상승에 좀 제한이 걸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향후 주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쓰고 있습니다. 업종별 모습을 보시면 개인들이 지금 운송장비하고 운수장급이나 건설업에서는 매수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거의 다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외국인 같은 경우는 1,480억 정도를 매도하고 있는데 지금 사는 종목으로는 이제 통신업 쪽, 유통업 쪽, 경기 방어주 쪽에서 소폭 매수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은 지금 운수청과 건설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는 것은 전기전자에 890억, 금융업에 430억 정도, 그다음에 화학업 쪽에 190억 정도가 진입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업종별 모습 보시면 삼성전자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면서 시장을 잘 받쳐주고 있고요. 자동차 관련주들은 거의 1%대에서 2% 정도 하락률을 보이고 있고요. SK텔레콤 같은 경기방어주들이 지금 2% 상승률을 보이면서 시장을 견인해주고 있고 지금 KCC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상승을 하면서 주가 하락을 멈추게 하는 모습이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종목이 일단 약세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요. 추가적인 하락이 있는지를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우리 시장은 2,000선을 중심으로 횡보하고 있어서 좀 답답한 장세가 연출되고 있는데요. 오늘 크진 않지만 오랜만에 투신 쪽에서도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매수세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기관들이 지난번 2,030 넘어갈 때 매도했다가 이제서 매수하는 거거든요. 아마 그때는 미국이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할 거라는 기대 심리가 커서 그랬는데 이제는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 생각하는 것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보면 위쪽이 많이 열려 있고요. 아래쪽보다 위쪽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쪽으로도 우리가 혹시 밀리면 생각해봐야 될 자리는 한 번쯤 알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자리는 1960에서 70 사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꼭 밀린다는 게 아니라 밀린다면 거기까지는 감안한 매매를 좀 하시고 그러나 그쯤에 오면 매수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기관들의 매수세는 아마 진행될 소지가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다만 쿼드러블이 있기 때문에 주가를 급격하게 끌어올리는 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겠고요. 물량을 저점에서 지난번에 버린 물량들을 받아주는 전략이 아마 시장에서 유효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후장 투자 포인트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구체적인 오후장 전략과 포트폴리오 짜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우진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이벤트도 많은데 북한의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변동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장 체크 포인트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일단은 북한 리스크가 네. 오늘 장에서는 가장 크게 이제 여파를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북한 리스크가 이번에 그 의견이 굉장히 팽팽합니다. 그러니까 네. 과거 학습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매수 기회로 활용하냐 아니면은 이번엔 좀 다르다라는 의견들도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그것은 뭐 어디가 정확하다라고 볼 수가 없겠지만 일단 중요한 것은 시장 자체가 특히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그렇게 방향성을 크게 잡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좀 여실히 드러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향후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든다라고 한다면 이런 리스크 자체가 생겼을 때는 만약에 저점이라고 한다면 지금이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반대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장기화될 조짐이라는 그런 것들도 보이는데 사실상 그런 것들은 과거에도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팽팽했었습니다. 근데 팽팽했었는데 이번에 더욱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은 이제 말씀드리게 되면 뭐 미국 같은 경우도 분명히 훈풍이 불고 있죠. 지표도 굉장히 좋아지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역대 최고점을 계속해서 갱신하고 가는 모습인데 네. 지금 경기가 회복하는 속도가 물론 지난주에 지표 자체도 굉장히 좋게 나왔지만 경기가 회복하는 속도 자체는 지금 주가 지수가 상승하는 거에 비해서는 여전히 탄력성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복합적으로 봤을 때 북한의 리스크에 대해서 좀 경계하는 게 아닌가, 장기화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개념도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주도주가 없습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그려주게 되면서 어느 정도 지수는 방어는 해주고 있지만 말 그대로 주도주라는 것이 어떤 섹터나 아니면 어떤 특정 섹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같이 동반적으로 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전체 지수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타 산업에도 영향을 주면서 같이 올라가야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주도주가 되는데 지금은 그런 주도주가 전혀 부재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네. 그 중에서도 물론 거래량 자체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거래량 자체도 문제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거래 대금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인데 거래 대금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대형주들에 대해서 그렇게 시장에서 크게 관심을 안 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물론 역으로 생각했을 때 다시 한번 거래 대금이 증가하게 되면서 시장의 대형주들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시장 자체는 여전히 그런 대형주들에 대해서 주도할 수 있는 업종 섹터에 대해서 선별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시장이 여전히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고요. 네. 뭐 그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뭐 최근에 나온 것처럼 환율 문제도 있고 유럽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미국 경기 회복이 물론 회복은 하고 있지만 그렇게 빠르게 회복하지 못한다.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우리나라의 주도주가 나오지 않게 되면서 거래 대금도 급감한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역시나 시장을 단기적으로 위쪽으로 이끌어줄 만한 모멘텀 자체가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을 보게 되면 사실상 오늘장에서 뭐 1% 넘게 코스닥 같은 경우는 2% 가까이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되면서 네. 다시 한번 그 낙폭을 지금 굉장히 많은 폭으로 좀 줄인 상태인데요. 앞서서 뭐 김동선 이사님께서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일단은 많이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고점을 돌파하면서 그것이 고점을 돌파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들이 더 팽배했는데 고점을 돌파하고 나니까 말 그대로 이제 떨어졌을 때 대기 물량들이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그런 물량들이 말 그대로 또 시장을 위쪽으로 끌어주려고 하는 그런 물량들이 아니고 일종의 말하면 지수를 방어한다거나 아니면 과대 낙폭을 보이는 종목들에 대해서 방어하는 성격의 자금 성격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어서 여전히 지수에 대한 배팅은 좀 이렇게 힘들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지수 자체로 이제 밴드 자체로 놓고 보게 되면 물론 어디까지 더 정확하게 떨어진다라는 거는 예측하기 굉장히 힘들겠지만 최근의 레인지 상태로 봤을 때는 일단 1950선 정도까지는 하단을 좀 열어두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상단 부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장이 회복되고 있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더디게 회복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회복하고 있는 측면들은 맞기 때문에 과도한 기대치보다는 한 2050선 정도 그 정도 선을 박승권 상단
하방단으로 해서 1950에서 2050선 정도에서 레인지가 계속해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우선적으로 착안을 하시기 바라겠고, 여전히 개별 섹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더 투자하기에는 좋은 상황이다. 그래서 전체보다는 역시나 나무, 그러니까 숲보다는 좀 나무를 보는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주도주가 없다 보니 시장 흐름 파악하기도 쉽지가 않고 투자하기도 어려운데요. 오늘 업종별로 보자면 통신주도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 이렇게 통신주가 선방하는 것은 단순한 순환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뭐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통신주들을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실적 자체가 이제 좋아진다라는 그런 개념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통신주들이 과거에 말 그대로 통신비를 받았던, 그러니까 통신비를 받고 뭐 문자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통신에 속하죠. 네. 단순히 일종의 말하면 통신주들은 그 기존에 있었던 사업 분야를 보게 되면 그냥 캐시카우 성격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성이 없었죠. 그래서 수년 동안 박스권 상태에 갇혀 있으면서 배당락이 나왔을 때는, 연말에 배당락이 나왔을 때는 급락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또 연말 직전에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을 계속해서 보였는데, 지금은 이제 최근에 이제 KT의 이석채 회장이 얘기를 했지만, 이제 통신주들이 이제 변할 때가 됐다고 하면서 무슨 말을 했었냐면, 과거에 그냥 통신비라든지 뭐 주파수 경매라든지 이런 데 집중하는 것보다는 우리 통신 업종들도 미디어 유통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컨텐츠 유통을 할 수 있는 플랫폼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통신주들이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통신만, 그러니까 문자나 뭐 통신비나 그런 것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멀티미디어 컨텐츠들을 제휴하고 그 안에 어플리케이션을 역시나 만들게 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너지 효과로 수익성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 통신업종들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과거의 수익성과는 구조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점에 좀 착안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굉장히 오랫동안 아마 박스권 상태를 유지했고, 아니면 2000년대 초반 IT 버블 때와 비교해 보게 되면 현저하게 주가가 아직도 내려와 있는 수준이지만, 다시 한번 통신주들이 과거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SK텔레콤의 신고가라서 통신주에 대한 질문을 드려봤었고요. 이어서 오늘장 관심 종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네, 제가 오늘은 의류 업종을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다름 아닌 네. 한섬이고요. 우리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뭐 현대 홈쇼핑에 작년에 뭐 인수됐다라는 거는 뭐 다 아는 사실일 테고요. 일단 한섬에 대해서 뭐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이 기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브랜드라고 한다면 타임이나 마인입니다. 상당히 좀 고가 의류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이 고가 의류 자체들은 사실상 여러 계층의 그 소비자들이 있다기보다는 일정 계층의 그 매니아층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객 충성도가 일단 첫 번째로 가장 높다라는 점이 이 한섬의 장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환율이 최근에 하락을 하게 되는데, 한섬 같은 경우는 일단 수입 원단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네. 물론 그러니까 수출 자체는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고, 매출 자체가 국내 그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기 때문에, 일단 원달러 환율이 저렇게 우리나라니까 원화 가치가 강세가 되게 됐을 때는 수입 원단에 대한 그 부담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어서 마진폭이 점점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앞전에 말씀드렸던 그 충성도 높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 지배력 자체가 웬만해서는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다라는 게 이 기업의 가장 큰 장점인데, 물론 최근에 들어서 이 의류주들이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상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의류 업황이 부진하다는 것을 감안하게 되고, 이 회사의 시장 지배력을 봤을 때는 한섬의 주가 가치는 굉장히 지금 현재 저평가 상태에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참고 여담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 같은 경우에 제약주들을 굉장히 많이 기피를 했었습니다. 뭐 약가 인하다, 여러 가지 굉장히 안 좋은 소리가 나왔었지만, 결국에는 그 각각의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든지 시장 지배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잃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런 수익성은 다시 회복해서 가기 때문에, 일단 한섬에 대해서도 역시나 그런 의류업종이 최근에 가장 어떻게 많은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를 착안을 했고요. 일단 매수가는 현재가에서 오늘 장에서 좀 많이 올랐습니다. 한 3.4% 정도 올랐는데,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는 가격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분야에서부터 매수를 하셔도 그렇게 크게 부담 없는 가격이다라는 거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제가
제가 보유 기간을 한 2개월 정도 이렇게 잡아왔는데 이 회사의 브랜드 가치와 그 시장 지배력 가치를 찾아가는 선에서 좀 높습니다. 35,000원 선을 목표 주가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최근에 수급 상황이 좋아진 지점부터 일단은 손절가로 대응을 하면서 26,500원 선을 손절가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중은 약 10% 정도로 기업이 워낙 재무 구조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10% 정도를 실어가도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섬에 대한 대응 전략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이어서 이성규 팀장님의 지난주 포트폴리오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현금이 20%고요. 10종목이 담겨 있습니다. KMH가 10%, MD스테크와 라이브플렉스, 그리고 이크레더블과 SK이노베이션, 기업은행 10%고요. SKCNC, 다음, 유비벨록스, 세아베스트리 5%씩 담겨 있습니다. 수익률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화면에 보이는 종목 가운데 수익률 1위는 세아베스트리죠. 30% 이상 플러스 기록하고 있고요. 다음은 KMH가 역시 10%대 수익 중입니다. 이어서 SKCNC와 이크레더블이 매수가를 소폭 밑돌고 있고 다음이 마이너스 8.4% 손실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기업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마이너스인데요. 손실률이 크진 않습니다. 매수가를 소폭 밑도는 정도이고요. 라이브플렉스는 손절가를 이탈하면서 마이너스 8% 손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총 10종목이 담겨 있으니 종목이 상당히 많은데요. 어떤 종목부터 AS를 받아볼까요? 네, 일단 오늘 장에서 한 2종목 정도를 일단은 지금 정리를 우선적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다름 아닌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세아베스틸인데요. 일단 세아베스틸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장기 투자를 해볼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물론 장기 투자한다고 해서 나쁜 기업은 아니겠지만 오늘 아침에 이 세아그룹 자체에서 좀 이렇게 비보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이제 말 그대로 별세하셨는데 사실상 그 세아베스틸의 투자 포인트 자체가 뭐 기업도 싸고 당연히 판매량 회복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상당히 좋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편입을 했지만 회장님 자체가 원래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주주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 일단 오너에서 일단은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약간은 좀 우려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업이 리더를 찾고 그럴 때까지는 좀 지켜본다는 개념에서 나빠서 매도하는 건 아니고요. 지켜본다는 개념에서 일단은 차익 실현을 하고 일단 가도록 하겠고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라이브플렉스입니다. 그래서 라이브플렉스 같은 경우는 사실상 단기적인 어떤 관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좀 본 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주가 자체가 예상보다 너무 빨리 내려오는 바람에 일단은 손절가 3,000원선 그 당시 제시해드렸던 3,000원선에서 전량 그냥 손절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쪽은 이제 수익이 나고 한쪽은 손실이 돼서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상세폭을 마련할 수 있었는데 일단은 그런 점들 여러분들도 잘 참고하셔가지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장에서 한번 점검을 해볼 만한 기업은 어디냐면 이제 기업은행입니다. 네. 다름 아니라 기업은행 같은 경우 그 이전에 이제 포인트를 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업은행이 오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이렇게 시장 대비해서는 좋은 퍼포먼스를 굉장히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전에 말씀드렸던 모멘텀 자체들은 그대로 좀 이렇게 계속해서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중소기업 육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 중소기업들이 그렇죠. 기업은 역시나 이 돈이라는 것, 자금이라는 것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기업은행 같은 경우가 이 중소기업에 처음부터 특화되었던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은행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해서 여타 업종들, 은행들보다는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타 업종들이 안 좋다라는 건 아니지만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멘텀이 강하기 때문에 시장 대비해서는 퍼포먼스가 좀 더 강하고 실적이 좀 우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은행에 대한 또 한 가지 포인트를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이 가계부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기업은행은 가계부채에 대해서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은 은행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 기업은행을 기존의 그 보유 전략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목표가, 손절가도 여전히 똑같이 유지하면서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한 종목 더 AS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SK이노베이션입니다. 최근 들어 흐름이 좀 좋지 못했었는데 이 종목은 괜찮을까요? 네, 일단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 회사는 물론 지금 정제 마진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여러모로 좋지만 대외적인 측면도 역시나 많이 영향을 받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거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 회사는 또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면 방향성은 그렇게 찾고 있지는 못합니다. 분명히 그런 정제 마진이 늘어난 폭에 대해서는 주가가 아직까지 반영을 못한 것은 있지만 공매도 쪽도 많고요. 밑에서 매수하려고 하는 그런 포지션도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위아래로 하루 이틀 뭐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릴 수는 있지만 사실상 그 등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방향성이 나올 때까지는 SK이노베이션은 계속해서 보유하고 가는 방향으로 하고 그리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SK이노베이션 목표가까지 홀딩해 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최종 포트폴리오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세아베스틸과 라이브플렉스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됐습니다. 두 종목이 빠지고 오늘 한섬이 추가되면서 현금은 25%, 포트에는 9개 종목이 담겨 있습니다. 네, 기존의 종목 그대로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KMH와 이크레더블, SKCNC, 다음 SK이노베이션 담겨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어서 MDS테크와 유비벨록스, 기업은행도 그대로 보유 의견 주셨고 오늘 새롭게 추가된 종목이죠. 한섬. 현재가에서 매수 가능하다.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는 26,500원이라는 점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성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후장 파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